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았다고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장중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그래도 코스닥은 0.3%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코스피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2차전지 기업들이 크게 밀렸던 하루였어요. 지금 보시면 에너지솔루션이 6%, LG화학과 삼성 S대가 4%대 모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도 7만원 지켜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업종들을 제외한다면 지수 대비 그렇게 크게 밀렸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 이쪽에서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쪽 섹터를 제외한다면 조금은 평범했던 하루였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두 주체 모두 합쳐서 약 1조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만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삼성전자,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0만원을 이탈하면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다시 한번 50만원을 이탈했죠. 역시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지수와 반대로 소폭의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중공업, LG전자, 강원랜드, LG이노텍, 카카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한정기술, 일진파워, 이 네 종목은 원전 관련주네요. 그리고 기관은 SK, 호텔신라, 이마트, OCI, 신세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원전과는 달리 호텔신라, 이마트, 신세계, 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볼게요. 전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종료된 미국 증시를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먼저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0.95% 하락을 보여주었고, S&P 500, S&P 500은 0.4%, 다우지수는 0.34%, 나스닥은 그래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무려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87%,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 세계 시장이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 만에 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을까? 그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어제 크게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토 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회담이 조금은 진전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제는 외무부 장관 회담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었던 양국 간의 회담, 그것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주제는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열렸던 회담은 외무부 장관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접점을 도출해내기보다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라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어떤 루트를 통하던 간에 지금 계속해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쉽게 끝날 이슈도 아니고 절대로 한두 번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물론 그때도 소득 없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접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접점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한번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2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어제 발표가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날짜를 제가 하루 정도는 잘못 알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7.9%. 저는 오히려 8%를 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것이 7.9%였던 만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8%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7.9%가 나왔기에 오히려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회담 결렬, 이게 조금 더 시장의 상승을 방해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전쟁 이슈하고 또 국내 시장은 대선, 여기에 조금은 시장이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3월 달에 가장 핵심 이슈가 있었잖아요. 바로 3월 중순에 있는 미국 FMCA, 그게 불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충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다음 주 FMC에서 어떤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밀린다고 해도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어떤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한 차례 정도 크게 밀린다고 해도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요. 물론 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밀린다는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낙폭에 끝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 자, 일단 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 폐지입니다. 이 주식 양도세는 계획대로였다면 내년부터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예정이었고 또 우리가 연말이 된다면 특히 11월하고 12월 이때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지수가 한 번씩 출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 번씩 걱정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양도세가 폐지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폐지가 된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정책 중에서 물적 분할후의 상장 요건을 강화하겠다. 즉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죠. 이 부분은 물론 여야 할 거 없이 공통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적 분할 공시가 떴을 때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였죠. 그래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물적 분할 공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하기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한번 정말로 시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는 세 가지 업종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관련주. 특히 건설 관련주 중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쪽 섹터가 정말 강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자,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먼저 원전 관련주. 어제는 다들 개파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한신기계, 지금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일진파워는 25%, 보성파워텍은 2.6%, 이 종목은 소폭의 상승이네요. 그리고 에너토코는 16%, 우진 13%,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원전 관련주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종목들이었고 그런 시점인데도 오늘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정말 지금 많은 이목과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재로서는 최우선 업종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일단 원전 쪽은 대부분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기대감에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적게는 40%, 많게는 100% 이상의 상승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최우선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한 번에 조정은 올 거예요. 그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안전한 매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지금의 상승에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정책 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크게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상승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분명히 급락하는 시장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주가가 한번 크게 눌리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되었을 때 그때를 진입 시기로 노릴 것 같고요. 비슷한 예시로 이런 거죠. 자, 최근에 에너지 종목들의 주가를 볼게요. 먼저 GSE. 이 종목도 전쟁 이슈와 함께 정말 끝없이 상승이 나올 것 같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원전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요. 그렇지만 정책 관련주 중에서 가장 최우선 업종이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분명히 한번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고 있고, 때문에 그런 구간을 활용해보자, 그게 저희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건설 관련주들. 물론 대형주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 쪽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 관련주 중에서 어제 말씀해 드렸던 플랫폼 관련주들, 이쪽도 그래도 지수 대비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정책 관련주 중에서는 원전, 건설, 플랫폼, 이 세 개가 가장 최우선 업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 자,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오늘만 지금 5% 상승이 나오고 있고, 모두투어도 8%, 대한항공도 2%,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6%, 그리고 하이트질러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도 그렇고 아마 이쯤 되었을 거예요. 이때는 3%, 또 1.6%, 또 여행주 중에서 모두투어, 장중한테 27% 급락이 나왔죠. 물론 모두투어는 조금은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다른 여행주를 보더라도 하나투어도 장중한테 9% 하락이 나왔죠. 자,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면 항공주들은 이게 비용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주하고 항공주 다소 부정적인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덮을 수 있는 더 많은 재료가 있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정적인 재료라고 한다면 유가 상승,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하여금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덮을 수 있는 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 세계 시장으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는 국가도 생기고 있고, 또 국경을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방역 정책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도 내재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의 부정적인 재료를 덮을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업종은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유망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방향성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